12장은 통화정책과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명목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화정책 곡선이라는 것을 먼저 12장에서 살펴볼 텐데요. 통화정책 곡선입니다. 커브인데요. 앞서 11장에서 IS 커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IS 커브와 우리 12장에서 보게 되는 통화정책 곡선, Monetary Policy 커브라고 해서 MP 커브라고 제가 부를 텐데요. 11장에서의 IS 커브와 12장에서의 이제 MP 커브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우리가 총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할 것이고요. Aggregate Demand Curve라고 하는 총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서는 총 수요와 총 공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마치 미시경제학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가지고 시장의 균형을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의미는 좀 달라요. 수요 곡선과 미시경제학의 수요 공급 곡선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가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 IS 커브와 MP 커브를 결합해서 도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총 공급 곡선이라고 읽겠습니다. 총 공급 곡선. 그래서 이것을 Aggregate Supply 커브라고 해서요, AS 커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총수요 곡선을 Aggregate Demand 커브라고 해서 AD 커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보게 되는 통화정책 곡선 혹은 통화정책, 그리고 필립스 커브는 이제 단기 거시경제 모형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실제 단기 거시경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퍼즐의 두 조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머니터리 팔러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한국은행의 그 존립 목적,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한국은행이니까요.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이제 존립 근거는 사실 한국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설립된 것이고요. 한국은행의 목적은 한국은행법 제1조 제1장 1조인가요? 거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추가가 되었는데, 우선 물가 안정이 바로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다양한 형태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데, 최근에 대다수의 중앙은행에서 채택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가 수준 목표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사실 저도 이쪽 전공자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저도 좀 공부를 더 해야 돼서 대략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의 레인지를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 자, 이렇게 중앙은행이 어떤 레인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 국가 경제의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2.5%, 1.5%에서 2.5% 사이가 되도록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고요. 중앙은행이 정확히 우리는 2%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으니까요. 정확히 2%를 달성하는 건 쉽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레인지를 국민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한 방식으로, 투명한 방식으로 물가 관리에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만일 1.5%보다 떨어지거나 혹은 2.5%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적절한 정책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목적을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고용 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다수의 외국 중앙은행,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을 우리가 FRB 뭐 혹은 Federal Reserve Bank에서 이제 FRB라고 부르기도 하고 줄여서 뭐 Fe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운용에 있어서 두 가지 목적은 바로 물가 안정, 우리와 동일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완전 고용 달성입니다. 그러니까 full employ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full employmen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을 이제 자연 실업률 수준까지 이제 낮추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두 번째 목표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달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제 dual mandat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안정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라든가 불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금융 안정도 도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조항을 하나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여러분 제가 매크로 레이버 전공 하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이제 노동시장 중심으로 이제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노동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 한국의 중앙은행이 완전 고용 달성이라고 하는 목적을 채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고 서운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중앙은행이 완전 고용 달성을 중요한 정책의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관련된 이제 주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사실 알 수 없겠습니다만, 비교적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그 감염병, 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어떤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쪽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면서 어떤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목표일 수 있고, 또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이러한 상황이 오래 가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사실 시급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하튼 뭐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서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까지 낮추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정상화된다면 이제 기준금리도 인상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준금리를 이제 정상화해야겠죠. 1%, 1.5% 수준까지 이제 거의 1% 포인트를 지금보다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언젠가는 그때 가서 과연 만일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신용 측면에서 어떤 뭐 채무 불이행 사태라든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가구들이 다수 경제 내에 등장한다든가, 혹은 뭐 이와 비슷한 채무 불이행 사태가 기업 측면에서도 나타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건전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금융 위기를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이 과연 금리를 정상화할 수 있을까,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지는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히려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